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갑자기 아프다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읍소한 윤석열의 모습은 한마디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쯤 되면 뻔뻔함도 병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윤석열은 간 수치가 정상인의 5배가 넘고 거동도 불편하다며 석방을 호소했는데요. 그 정도 간 수치면 술부터 끊었어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란 작자가 낮술 파티에 맛집 투어, 반바지 입고 계산채까지 해대던 그 기행들이 간질환 환자의 일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프다면서 그렇게 돌아다닌 건 대체 누구였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구속되자마자 갑자기 건강을 핑계로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는 모습, 이게 바로 법기술자 윤석열의 전매 특허입니다. 간 수치가 높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될 일인데요. 왜 굳이 법정까지 끌고 와서 30분 넘게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시간 가까이 법정에서 버티며 궤변을 늘어놓을 체력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데요. 결국 모든 게 거짓 연출이었던 거죠. 윤석열은 특검의 혐의가 기존 재판과 중복된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받고 있는 내란죄 말고는 더 이상 다루지 말라는 황당한 주장인 겁니다. 이건 자기 죄는 하나만 다루고 끝내달라는 전형적인 범죄자 마인드인데요. 내란은 계엄령 기획, 헌정질서 파괴 등등 이 모두가 별개로 처벌받아야 할 엄중한 범죄입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측근들이 각자 살 길을 찾고 있다며 자신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항변했는데요. 자신의 측근들이 자신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죄가 없다고 강변하는 모습, 전형적인 내란 공범의 궤변인데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너무도 당연한 판단입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을 졸로 보는 듯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속되기 전까지 온갖 기행을 벌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프다고 풀어달라는 장면은 국민적 공분만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의 본질은 간단한데요.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른데요. 국민도 법도 속지 않습니다. 구속은 시작일 뿐이며 단죄는 이제부터인데요. 제발 아프지 마십시오.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반드시 다 받고 생을 마감하길 기원합니다. 고 최수근 해병이 순직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후속 조치가 방해되었고 그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까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특검의 모든 구성원들은 진상규명 및 수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최수근 해병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특검은 최 해병 사망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철규 의원 등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들 중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최 해병이 순직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오늘, 특검 수사는 그 죽음의 진실을 향해 거침없이 파고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드러난 실체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개신교 거물 목사들이 수사 외압의 배우로 등장한 건데요. 외압을 청탁하고 무마를 요청한 거죠. 임성근의 구명 로비에 개신교 목사들이 직접 나섰고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신앙을 팔아넘긴 자들의 실체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김장환, 이영훈, 이름만 들어도 보수 개신교계의 상징처럼 불리던 인물들이 이제는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모두가 압수수색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쯤 되면 종교의 탈을 쓴 권력 브로커라 불러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인데요. 목회자란 이름으로 양떼를 인도하겠다던 이들이 실상은 권력의 죽으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특별한 인연을 과시하던 김장환 목사는 무속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성경을 들고 윤석열 옆에 붙어 있었던 인물인데요.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니던 자가 갑자기 교회를 찾고 성경을 들어올리는 기만극에 김장환은 기꺼이 들러리를 섰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누가 봐도 이건 신앙의 외피를 쓴 정권 비호이자 정의에 대한 철저한 배신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조직적 로비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해군 군종 목사 백모 소령이 개입해 개신교 원로들에게 연결고리를 제공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이건 종교를 이용한 조직 범죄 수준이라는 건데요. 군종 목사는 말 그대로 군내에서 장병들의 정신과 신앙을 돕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 은폐의 로비 창구가 됐다면 이건 군종교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종교의 신성함을 짓밟은 반신앙적 행위이자 군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중죄입니다. 윤석열 부부는 무속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기독교 코스프레를 시도했는데요. 무속인을 캠프에 데려다 놓고 대통령 후보가 되더니 그게 문제가 되자 성경을 들고 교회로 간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치적 위선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 위선에 아무 비판 없이 동조해준 개신교 지도자들 역시 진정한 위선의 동조자입니다. 김장환 목사가 윤석열에게 직접 성경을 주며 기독교 이미지를 포장해줬다는 사실은 종교의 순수성을 더럽힌 대표적 장면인데요. 이는 정치 브로커로서 행동한 것이지 절대 영적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계엄 직전까지 윤석열과 조찬기도회를 함께한 김장환, 텔레그램으로 정권 실세와 소통하며 대통령을 찬양하던 이영훈, 이들의 행보는 종교 독립성의 완전한 파괴인데요. 복음을 전하긴커녕 권력에 줄대고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도들을 철저히 배신했다는 건데요. 수많은 신자들이 이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믿고 따랐지만 이들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신앙을 팔아먹었습니다. 신도들의 신뢰를 기만하고 정권의 불법을 은폐하는 데 협력한 이 행위는 종교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모독인데요. 최혜병의 죽음을 덮으려는 이 뻔뻔한 시도에 종교가 동원됐다는 사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도들은 이제 물어야 할 때인데요. 내 목자가 섬기는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권력자인지를 말이죠. 최혜병 특검의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들 개신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권위는 이미 무너졌는데요. 진정한 회개 없이 다시는 강단에 서선 안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한국 개신교계는 이제 이들을 단죄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판인데요. 신앙의 이름으로 부패 권력을 비호한 이들은 반드시 정리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진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내용은요. 지금 구속 상태인 윤석열의 상황, 그리고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서 최근에 드러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이 얽힌 그런 정황들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윤석열의 구속 적부심 청구, 그러니까 구속이 타당한지 다시 봐달라는 그 요청이 기각된 배경하고요. 또 최수근 해병 특검 수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특정 종교계 인사들, 이 연루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 같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구속 적부심 기각 소식부터 보죠. 법원이 구속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건데 근데 윤석열 측에서는 건강이 안 좋다고 엄청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간 수치가 뭐 정상의 5배가 넘는다, 걷기도 힘들다 이러면서 석방해달라고 했죠. 근데 법원이 이걸 안 받아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네, 자료들을 좀 보면요. 법원은 일단 구속되기 바로 직전에 뭐 낮술 파티니 맛집 투어니 이런 활동들을 했던 점, 그리고 법정에서도 거의 6시간 가까이 진술할 정도의 체력이었다는 점, 이런 걸 볼 때 건강 악화 주장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구속되자마자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게 좀 믿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뭐 소위 법기술자들의 좀 전형적인 모습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건강 문제 말고 다른 주장도 있었잖아요. 특검 혐의가 기존 재판이랑 중복된다 뭐 이런 거요. 네, 그것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내란죄 혐의 말고도 그 내란 음모라던가 계엄령 기획 같은 다른 혐의들도 각각 따로 처벌될 수 있다. 이걸 좀 명확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도 좀 흥미로운데요. 윤석열 측이 뭐 측근들이 자기 살려고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모순된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허허, 구속 전이랑 후가 너무 다르고 또 법정에서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법적 다툼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런 윤석열의 태도가 아직도 뭐랄까 법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법원의 결정은 결국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준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 호소에 대한 여론 반응이 엄청 차가웠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자료에 국민적 공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결국 구속은 끝이 아니라는 거.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밝혀야 할 진실이 정말 많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특검 수사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최 해병 2주기가 다가오는데 특검 수사가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나 또 이철규 의원 자택이랑 사무실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네, 특검이 단순히 최 해병 사망 원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외압이라든지 불법 행위 전반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수사 외압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좀 구명하려고 로비를 벌인 정황 이런 게 포착되면서 수사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주변 인물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경로로 로비를 시도했다. 이런 정황을 잡고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저는 듣고 좀 놀랐는데 일부 보수 개신교계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이 수사 외압 로비에 연루됐다는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제공된 자료를 보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나 이용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같은 정말 거물급 인사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왜?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서 직접 나섰고 심지어 김건희 씨나 윤석열에게 수사에 좀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와, 심지어 해군 군종 목사인 백모 소령이라는 분이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좀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그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에서는 김장환 목사가 과거에 윤석열 부부하고 좀 특별한 인연을 과시하기도 했고 손바닥 왕자 논란이나 무속 논란 같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윤석열 옆에 나타나서 성경책 들고 약간 기독교 이미지를 더 씌우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계엄령 선포 직전에도 조찬 기도회를 같이 했다는 사실도 언급되고요. 이용훈 목사도 텔레그램으로 정권 실세들이랑 소통하면서 대통령 찬양하고 그랬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종교의 탈을 쓴 권력 브로커 같은 행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과 신도들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군종교 시스템이나 정교 분리 원칙 자체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겠죠.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일에 나서게 됐을까?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종교계에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뭘까 하는 점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윤석열의 구속 상태 유지 결정부터 시작해서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이 충격적인 종교계 연루 정황까지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법원 판단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다 현재 진행 중인 아주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인 책임 규명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다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뭐랄까, 권력, 정의, 그리고 희망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권력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리더가 가져야 할 진정한 책임감은 무엇일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밝혀져야 할 사실들 너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더 깊은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